칼 융의 심리학에 대한 공헌에는 무의식과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여 불안을 관리하는 방법이 포함됩니다. 융의 접근 방식에 따르면 우리의 불안 대부분은 무의식에서 온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를 억압하면 이는 더 큰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칼 융이 말한 걱정을 영원히 멈추기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불안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세요. 불안은 인간의 마음의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입니다. 일상생활의 압박,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과거의 흔적 등은 우리 내면에 갇힌 불안을 키웁니다. 하지만 칼 융의 관점에서 보면 불안은 단순히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지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불안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우리의 무의식은 망각된 기억이나 억압된 감정으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징과 이미지를 통해 스스로를 드러내며 우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힘입니다. 불안 역시 무의식의 일부이며 이를 제거하려고 하면 오히려 불안이 더 강해질 뿐입니다. 불안과 싸우는 대신 불안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칼 융이 심리학에 적용한 심오한 이해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불안을 생각이 아닌 하나의 실체로 보세요. 모양을 만들어 보세요. 만약 이 감정이 사람이었다면 어떤 모습일까? 그림자일까? 아니면 끊임없이 속삭이는 목소리일까? 어쩌면 당신의 불안감은 어두운 숲에서 길을 잃은 어린아이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추상적인 감정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불안을 눈에 보이고 구체적인 존재로 바꾸면 불안을 더 잘 통제할 수 있습니다. 잠재의식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해석하면 잠재의식이 당신을 지배하기보다는 당신이 잠재의식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칼 융이 강조했듯이 무의식과 의식 간의 대화를 이루는 것이 내부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할 때는 불안을 그저 바라보지 말고 불안과 대화하세요. 왜 여기에 있는지 물어보세요. 그가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 알아보세요. 처음에는 비논리적이거나 의미 없는 답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의식은 논리보다는 상징으로 말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융은 인간의 정신이 무의식에 더 많은 공간을 열수록 영적인 온전성에 더 가까워진다고 말합니다. 불안에 직면하고 불안의 존재를 인정하고 불안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정신적 부담이 덜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을 적대감이 아닌 발견의 여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불안은 당신을 방해하려는 적이 아니라 내면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불안에 의미를 부여하고 불안을 다루는 법을 배우면 불안은 더 이상 당신을 움직이는 힘이 아니라 당신이 이끄는 에너지가 됩니다. 융이 말했듯이 무의식에 맞서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자신의 운명처럼 살게 된다. 그와 이야기하세요. 불안을 구체적인 존재로 보는 데 성공하면 불안에 맞서고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인 대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서 형성된 감정과 어떻게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하지만 잠재의식은 생각과 단어가 아닌 이미지와 상징으로 말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불안을 어떤 인물이나 실체 혹은 목소리로 상상하고 그것과 소통하는 것은 무의식 깊은 곳에 도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우리가 억압한 감정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무의식 속으로 밀려들어가 더 강해져서 돌아온다. 당신이 그들과 이야기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당신은 그들을 무시하게 되고 그들은 당신의 마음의 압박 요소가 됩니다. 무의식을 이해하는 방법은 무의식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 대화를 통해 당신은 억압해왔던 내면 세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불안은 사실적이 아니라 당신에게 무언가를 전하려는 사자입니다. 하지만 듣지 않으면 그 메시지는 속삭임에서 비명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제 눈을 감고 불안이 당신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상상해 보세요. 그에게 다가가세요. 어떻게 보입니까? 움직이는가? 아니면 정지해 있는가? 그는 당신을 어떻게 지켜보나요? 사람의 실루엣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림자, 동물 또는 추상적인 형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요? 그 사람과 대화를 시작하세요. 그에게 질문하세요. 왜 여기 있는 거야? 뭐에 대해 경고하는 거야? 왜 내가 널 알아차렸어? 처음에는 침묵을 들을 수도 있지만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칼 융이 말했듯이 무의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열리고 상징을 통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무의식과의 대화는 불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불안이 당신에게 미치는 힘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불안은 종종 알려지지 않은 것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잠재의식에서 나오는 상징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 상징을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똑같은 두려움이 당신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어린 시절의 불안이 오늘날의 불안의 근간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불안 뒤에 숨은 진짜 메시지를 해독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마음은 변화가 필요한 상황을 지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깨닫지도 못한 채 거부해온 진실을 받아들이라는 요청을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칼 융에 따르면 내면의 대화를 하는 것은 자신과 평화를 이루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불안을 적대시하는 대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을 부담으로 여기기보다는 당신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안내자라고 생각해야 한데든 카히미니트 그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당신은 당신의 두려움이 단지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의식에 도달하는 방법은 무의식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불안은 당신을 통제하는 힘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그의 말을 듣고 이해하게 되면 그는 당신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참으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3. 답변을 들어보세요. 불안감을 극복하고 나면 다음 단계는 그녀의 대답을 잘 듣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불안은 무의식의 다른 측면과 마찬가지로 말로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언어는 상징, 감정, 이미지를 통해 드러납니다. 그들의 답변을 듣고 이해하고 해석하려면 잠재의식에서 나오는 이 독특한 형태의 소통에 열려 있어야 합니다. 칼 융의 심리학에 대한 가장 큰 공헌 중 하나는 인간의 마음이 합리적 사고보다 훨씬 더 깊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마음은 의식 수준에서만 작동하는 메커니즘이 아닙니다. 또한 무의식에서 나오는 강력한 상징과 원형에 의해 형성됩니다. 불안이 주는 답을 이해하려면 이러한 상징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미지, 어린 시절의 장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감정, 반복되는 은유가 여러분에게 말을 걸기 시작할 것입니다. 무의식은 본질적으로 직접적인 화자가 아니다. 그는 대개 간접적이고 신비로운 방식으로 말한다. 답변을 들을 때 표면적인 의미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지, 단어, 감정, 이는 잠재의식이 주는 단서입니다. 융이 강조했듯이 이성적인 마음으로는 이러한 상징을 즉시 파악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느낌을 통해 직관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내면 세계와의 연결이 강화될 것입니다. 불안이 제공하는 반응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세요. 이 상징은 내게 어떤 기분을 느끼게 하는가? 이런 느낌은 내 인생에 어떤 사건과 연관이 있는가? 이전에 어디서 비슷한 느낌을 경험한 적이 있었는가? 불안의 목소리는 때로는 과거에 묻어둔 트라우마의 메아리일 수도 있고 현재 내부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진실을 표면화하려는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답이 꿈에서 드러나기도 하고 때로는 일기를 쓸 때, 때로는 갑작스러운 깨달음을 통해 드러나기도 합니다. 무의식의 대답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공간을 주면 무의식은
자기 나름대로의 리듬에 맞춰 말을 시작할 것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사람은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건강한 대화를 통해 내면의 성실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불안이 말하는 것을 거부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밀어낸다면 무의식은 더 큰 압력으로 경고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의 메시지를 해석하려고 노력하면 내면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불안은 당신의 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보호하고 경고하려는 당신의 한 부분인데 때로는 잘못된 방식으로 경고하기도 합니다. 불안을 진심으로 듣고 불안이 무엇을 말하려는지 깨닫게 되면 불안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당신의 인식을 높이는 안내자가 될 것입니다. 오직 그때야 내면의 평화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세우토마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세요. 여러분은 자신의 우려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에 대한 답을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느끼고 배운 것을 의식적으로 표현할 때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정이 많을수록 감정은 더 무겁고 복잡해지며 통제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그가 어떤 식으로든 불안을 표현할 때, 다시 말해 무의식 속에 축적된 강렬한 에너지를 어떤 통로로 옮길 때 불안이 그에게 미치는 영향은 극적으로 줄어듭니다. 여기서 칼 융의 예술, 글쓰기, 창의적 표현에 대한 깊은 연결이 발휘됩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단어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 상징, 예술적 표현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따라서 내면의 세계를 표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불안을 구체적인 형태로 바꾸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감정을 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일기를 쓰면 감정을 말로 표현하고 생각에서 벗어나 마음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글쓰기는 사람들이 잠재의식 속의 혼란을 정리하고 자신의 생각을 외부에서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글을 쓰다 보면 실제로 당신의 불안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체계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문장도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의 내면 세계의 매듭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글을 쓰는 것이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칼 융이 강조했듯이 예술은 무의식을 표현하는 가장 강력한 형태 중 하나입니다. 그림 그리기, 페인팅, 조각품 만들기, 음악을 통한 감정 표현, 이 모든 것은 무의식 속에 에너지를 드러내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신이 하는 일이 예술적인 의미에서 좋은지 여부가 아니라 당신의 내면의 감정을 완벽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를 종이 위에 옮겨 적는다면 당신의 잠재의식이 당신에게 제시하는 상징들을 더욱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칼 융은 무의식적 에너지를 의식적인 창조적 과정으로 유도하는 것이 심리적 온전성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단계라고 말합니다. 이 방법은 불안의 영향을 줄일 뿐만 아니라 불안의 메시지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은 그 감정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젠가 사람은 자신이 억압해온 모든 것과 마주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면 그 감정은 내면 세계에 축적되어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신체적 스트레스, 불안, 심지어 꿈을 통해 잠재의식은 끊임없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불안을 의식적으로 표현하면 불안에 대한 압박감이 줄어들고 관리하기 쉬워집니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잠재의식에 나는 당신의 말을 듣는다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칼 융이 말했듯이 사람은 자신을 전체로 받아들일 때만 영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불안을 문제로 보는 대신 불안 속에 담긴 메시지를 발견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내면의 세계를 창조적인 방법으로 표현할 때 불안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당신이 지시하는 에너지가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정신적 자유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5. 정보에 입각한 결론을 내리세요. 당신은 당신의 우려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그녀와 이야기하고 그녀의 답변을 듣고
당신의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이제 그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완료하려면 마지막 단계가 필요합니다. 의식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작업을 모두 수행하면서도 이를 실제적인 인식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무의식 속에서 똑같은 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얻은 정보를 의식적으로 평가하고 자신의 삶에 통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칼 융에 따르면 내면의 변화는 단순히 무의식 속으로 뛰어드는 것만으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의식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의식 수준에서 해석하고 일상생활에 적용함으로써 진정한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불안은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했나요? 그와의 대화는 당신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었나요? 감정을 표현하면서 어떤 인식이 생겼나요? 여러분은 이것들을 검토하고 의식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무의식은 상징을 통해 당신에게 말했고 당신은 그 언어를 해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럼 이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첫째, 불안의 진짜 이유를 이해해야 합니다. 종종 우리의 불안은 표면에 드러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서 비롯됩니다. 어쩌면 당신을 걱정하는 것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어린 시절에 두려움이나 이전에 겪었던 트라우마의 잔향일 수도 있습니다. 불안의 핵심에 다다르면 불안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침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안은 당신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적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도 모르게 당신을 중요한 진실로 인도하는 안내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이드에 나온 경로를 이해하고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내부 수용 과정에 들어가야 합니다. 불안이 무엇을 뜻하는지 직면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칼 융에 따르면 사람이 완전해지려면 자신의 그림자, 다시 말해 자신이 억압하고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과 마주해야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자신 안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면을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직면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말입니다. 여기서 당신은 의식적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요? 당신은 그것을 당신의 삶에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거울을 들여다보며 자신의 가장 깊은 모습을 보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제 당신은 보는 것을 거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것과 화해하시겠습니까? 불안이 주는 메시지를 받아들이면 불안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당신을 지배하게 두지 말고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의식적인 결론은 단지 불안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만이 아닙니다. 또한 이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시점에서 당신의 내면적 과정을 완성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인식이 나를 어떻게 바꾸었는가? 나는 지금 나 자신과 내 삶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불안을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교사로 받아들이면 당신은 진정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칼 융이 말했듯이 사람은 자신의 어둠을 밝힐 수 있을 때에만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불안이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하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불안을 지배할 수 있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내면의 평화를 향한 진정한 길의 시작입니다. 요스, 꿈 분석을 통한 걱정 해결 불안의 근원을 찾고 불안이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싶다면 무의식을 표현하는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형태 중 하나인 꿈을 살펴봐야 합니다. 꿈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상징을 통해 말하고 의식적인 마음으로는 인식할 수 없는 현실을 드러냅니다. 융에 따르면 인간의 정신은 의식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무의식 속에 축적된 이미지, 원형, 상징에 의해서도 형성된다. 꿈은 이런 더 깊은 진실이 표면화되도록 해주고 우리의 불안 뒤에 숨겨진 역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불안 대부분은 우리가 무의식 속에 억압해온 두려움, 갈등,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의 반영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모르게 무시하거나 생각하려 하지 않거나 의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감정이 꿈의 세계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꿈 분석은 우리의 걱정을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꿈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은유와 상징을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칼 융은 꿈이 우리의 개인적 경험뿐만 아니라 집단 무의식에 의해서도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꿈에서 보는 이미지는 단순히 개인적인 과거의 무작위적인 장면이 아니라 인류의 집단 무의식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상징을 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꿈에서 보는 물체는 무의식 깊은 곳으로 뛰어드는 것을 상징할 수 있고, 다리는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나 서로 반대되는 두 방향을 통합해야 할 필요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꿈의 상징의 의미를 알아낼 때는 일반적인 패턴이 아닌 자신의 내면 세계와 관련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꿈에서 반복되는 주제는 어떤 두려움을 극복해야 할지 보여줍니다. 특정 상황이나 사람 또는 장소가 꿈에 계속 나타난다면 잠재의식이 당신과 소통하려고 한다는 신호입니다. 꿈에 주의를 기울이면 불안의 근원을 파악하고 그 뒤에 숨은 진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종종 길을 잃은 기분을 느낀다면 아마도 당신의 의식은 방향을 잃고 내면의 인도를 찾고 있을 것입니다. 꿈속의 감정은 무의식적인 불안이 얼마나 깊은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꿈 분석은 단지 꿈의 의미를 풀어내는 데 국한되지 않습니다. 동시에 잠재의식이 제공한 정보를 일상생활에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지 결정해야 합니다. 꿈은 당신을 인도하지만 꿈을 해석하고 행동에 옮기는 것은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의 책임입니다. 꿈의 메시지를 해독하고 나면 그 정보를 어떻게 사용할지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꿈에서 끊임없이 장애물에 부딪힌다면 아마도 당신 삶 속에 극복해야 할 내면의 막힘이 있을 것입니다. 꿈에서 종종 옛 기억으로 돌아간다면 어쩌면 과거를 직면하고 받아들일 때가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칼 융에 따르면 꿈 분석은 자아실현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꿈은 우리의 무의식 속 불안과 갈등을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하지만 이 거울을 들여다보고 보이는 것을 이해하고 이 지식을 활용해 의식적으로 변화를 이루는 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꿈을 분석하면 내면의 두려움의 근원을 발견하고 이에 맞서 싸우고 결국 불안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두지 않고 불안을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당신은 무의식의 어두운 물을 헤쳐나가는 법을 배우고 걱정이 당신을 인도하기보다는 걱정을 변형시킬 수 있는 수준의 인식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7. 페르소나와 그림자를 인식합니다. 우리의 불안과 내면적 갈등은 대부분 우리가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사이의 긴장에서 비롯됩니다. 사람은 사회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특정 기대에 부합하며 주변 환경에서 받아들여지기 위해 자신의 특정 면을 강조하는 반면 다른 면은 억제합니다. 이 시점에서 칼 융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페르소나가 적용됩니다. 페르소나는 우리가 사회에서 보여주는 가면입니다. 이러한 가면은 우리의 업무 생활, 가족 관계, 사회적 환경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우리에게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하지만 페르소나는 항상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때로는 우리가 진정한 자아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페르소나는 사회에서 살아남고 받아들여지는 데 필요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기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페르소나와 동일시할 때 발생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가면을 완전히 쓰고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자아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내부 갈등을 겪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외부 세계의 힘, 성공, 통제력의 이미지를 투사하기 위해 진정한 감정을 억제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자신의 욕망, 두려움, 본능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시간이 지나면서 무의식 속에 그림자를 쌓아 불안, 스트레스, 심지어 우울증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칼 융의 그림자 개념이 작용합니다. 그림자는 우리의 무의식 속에 숨겨져 있고 억압되어 있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우리 자신의 측면으로 구성됩니다. 우리는 사회와 가족이 가르치는 좋고 수용 가능한 행동을 채택하기 위해 우리 자신에 대해 나쁘다 또는 약하다고 보는 부분을 거부합니다. 우리의 억압된 면은 갑작스러운 분노 폭발, 설명할 수 없는 불안, 심지어 자기 파괴적 행동으로 표면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림자를 알지 못한 채 정말로 불안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답은 아니요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사람은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고 마주할 때에만 진정으로 통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림자를 억누르거나 도망치는 대신 그림자를 이해하고 그림자와 평화롭게 지내야 합니다. 그림자에는 우리의 어두운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가 개발할 수 있지만 인식하지 못하는 잠재력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융은 그림자를 적대시하기보다는 그림자와 의식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권고합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알려면 자신을 가장 불편하게 만드는 상황과 감정을 관찰하면 됩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안다는 것은 자신을 더 깊은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페르소네만 의지하여 살아간다면 당신은 피상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내면의 평화를 잃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면 당신은 통합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불안의 근원을 이해하고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의식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잠재의식의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어야 합니다. 당신의 페르소나와 그림자 사이의 균형을 이루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기대가 아닌 당신 자신의 본질에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에서 불안은 더 이상 당신을 통제하는 힘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내면적 변화를 위한 지침이 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자신의 모든 면을 받아들이는 데서 온다. 이 영상에서는 칼 융이 말한 걱정을 영원히 멈추기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감상하려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감사해요.